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8월 8일 8월 둘째 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2022년 8월 8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자, 지금 5시가 안 됐는데 밖이 깜깜합니다. 오늘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래쪽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영남이나 호남 쪽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수도권 그리고 충청 이쪽까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 지금 그래서 이제 딱 그 절반 정도 위쪽으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 최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 뭐 물폭탄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침수된 지역도 많고요. 인천이나 이런 쪽도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월 첫째 주 시장이 괜찮았었죠. 좋은 흐름이었었고요. 또 둘째 주로 가고 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이 좋은 게 뭐 최선의 모습이죠. 지수가 일단 움직이고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매매해야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딱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워낙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몸 상태도 있지만은 시장의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종목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또 발굴하고 나서 어떤 타이밍에 추천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손실도 나고 그랬었는데 7월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8월 들어서는 완연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자신감이라든지 또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확실하게 더 지금까지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까지 2020년, 21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상반기에 수익을 내지 못했었던 것 하반기에 분발을 해서 작년의 수익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2024년까지 이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만 잘 하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고생하시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또 이제 아마 지수가 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약간 애매한 구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 종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기 종목에서 수익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시기 출발하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 중기 종목을 확실하게 세팅을 해놓고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편해지거든요. 단기 종목은 계속 순환매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중기 종목이 물론 지금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지금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같은 때 확실한 종목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종목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난주에 모두 상승을 했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방금 전에 삼성전자를 보셨죠?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살짝 꺾였어요. 조금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그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개인들이 약간 또 최근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살짝 그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좋았어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힘을 냈다는 거죠. 이전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다른 종목들이 약간 못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개별주를 매수하시는,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편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튀는 종목들은 심하게 튀고 안 튀는 종목들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확률적으로 조금만 잘하면 수익이 또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 지난주죠 보시면은 수급적으로는 좋았어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개인들이 중간중간 매수하는 그 시기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은 매도를 계속 이 코스피 쪽에서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매수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관은 이미 5월에 수급적으로 저점을 찍었고, 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저점을 찍은 그런 모습인데요. 매수를 하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던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은 그동안 위에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손실을 봤던 개인들이 본전 근처만 와도 정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물론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거의 1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전 근처만 와도 던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최소 6개월 이상 고생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상승해가지고 본전 근처만 와준다고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은 던지게 돼 있어요.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본전이 왔을 때 던지고 다시 또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손실을 크게 봤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어쨌든 이번 주도 수급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도 그 반등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좀 상승했고요. S&P 500도 약간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도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조금 더 그 위에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크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특별하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죠.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다. 뭐 살짝 이렇게 꺾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심하게 꺾일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50포인트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지만은 100포인트 뭐 이 정도, 150포인트 이렇게 꺾일 만한 일은 지금은 없는 상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는 약간 조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 식품 그리고 또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6월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지수는 하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도 약간 좀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죠.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은 좋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동안 뭐 물가지수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뭐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해주는 게 선반영된 게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이런 게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적인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지수의 차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저점은 찍은 흐름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 관망하는 흐름이 될 수는 있는데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살짝 조정을 받거나 횡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꺾여서 2400을 다시 이탈하고 코스닥도 같이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후반 쪽으로 가가지고 살짝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번 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지수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슈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자, 물가지수는 역시 미국의 물가지수죠.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7월의 물가지수는 역시 소폭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큰 하락보다는 소폭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가가 이제 조금 평균적으로 꺾였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8월에 유가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역시 일단은 하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유가와 식품 가격이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나 유가 같은 경우나 뭐 물론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 쪽의 전쟁이 갑자기 격해진다. 뭐 또 아니면은 뭐 중국 쪽에서 갑자기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증시에는 악재로 나올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시면은 원달러가 1300원이 오늘 또 넘었는데요. 최근에 1326원까지 갔었죠. 굉장히 높아요. 지금 2021년 1월 4일하고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주유소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유가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갔다가 9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유소의 유가가 별로 안 내려가죠. 그게 이제 이 환율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유를 사서 들여오는데 환율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버리면은 유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조금씩이야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은
아주 큰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갔는데 유가가 기름값이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환율 때문에 이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물론 이 평균적으로 그냥 쭉 이대로 가고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은 기름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상당히 중요하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이게 뭐 그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공산품들이 원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료 가격에 대한 이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할 때는 또 그 약간의 또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건 좀 적절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그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2008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2020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 환율이 급등을 했었고요. 뭐 아주 길게 본다고 하면은 그 IMF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또 급등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 되면은 좀 양호한 수준이에요. 과거에는 1000원 정도에서 105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좀 적당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변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150원 정도까지만 내려가 준다고 해도 굉장히 그 환율은 많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환율을 좀 그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하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한국은 수출 기업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좀 움직여주는 게 그나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외환이 또 반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증시에는 역시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약간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1,400원, 1,500원대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건 해외 증시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 약간 그 상황적으로 좀 좋지 않을 그럴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강세를 보이면은 한국은 증시에서는 그만큼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에 의한 부분은 아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상승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역시 유가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국 그 자체적인 물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하게 계속해서 관찰은 하지만은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무료 추천주 한번 보실까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플러스 20% 정도, 20%가 왔죠. 23,000원 매수했었는데 처음에는 25%였는데 20% 정도 적당히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지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은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전약품은 매수가 안 됐어요. 7,400원, 7,000원 분할 매수인데 가격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오면은 단기간에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수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죠. 명문제약도 3,200원, 2,9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이상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면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천을 했었죠. 7,000원, 6,800원 그렇게 6,300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매수가가 왔어요. 오늘이죠. 오늘 매수가가 7,000원이 왔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000원, 6,3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루닛은 좀 아쉽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무료 추천을 하고 나서 36,000원, 33,000원 오면은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화요일에 바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이번 주 안에 혹시라도 3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한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은 굳이 뭐 이렇게 좀 이미 흐름이 약간 좀 꺾이는 흐름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20% 이상 곧바로 급등을 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목은 잘 본 것 같아서 괜찮은데 조금 아쉬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기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천농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지금 상품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상품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결제하시면은 10%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교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매매하는 방법, 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교육적인 부분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그동안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을 계속 듣는다는 게 결국은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월부터 지금 종목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을 걸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딱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중기 종목 추천한 종목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두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또 중기 종목을 새로 추천을 했는데 오늘은 매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중기 종목을 추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할 겁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도 최근에 30% 이상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홀딩한 종목들도 있고요. 단기 종목 중에서도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기 종목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단기 종목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면서 하반기에 정말 크게 수익을 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뭐 대박 수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홈페이지를 지금 보시면은 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평택천농 정호영 대표님의 상품은 보시면은 15일짜리, 30일짜리, 뭐 3개월, 또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결제하시면은 할인이 되니까 활용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대표님 컨디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저 역시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추천주는 오상자이엘이에요.
일단은 코로나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죠. 이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는 일단 저도 오늘 하나 또 매수를 시켜가지고 홀딩을 시켰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번 최소한 뭐 20% 30% 이상 튀어줄 거라고 보고 추천을 했고요. 오상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가격이 오면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6,500원, 6,200원, 6,500원, 6,2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넉넉하게 보세요.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 테마주들은 앞으로도 또 뭐 충분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오면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흐름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향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